어제 새벽 인도네시아에서 실종된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인 일가족 3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무사 귀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유난히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던 2014년 우리 일가족 3명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온 국민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된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어떤 상의도 보고도 없이 일본과의 관계에 민감한 국민들께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은 크게 봐도 3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절차상 헌법상의 국회 협의가 규정된 안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조차 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군사정보가 MOU를 체결될 경우 군사기밀 제공을 엄격히 정한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위반 사항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한 것이면 박근혜 정부는 위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고 모르고 추진했다면 이 또한 무능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유된 군사기밀의 등급을 확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한미일 공조체계 구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사드 논란의 재발이 우려되는 문제도 걱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도 범위가 포괄적이고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삼국 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궁극적 목표이지 않느냐는 지적에서부터 군사정보 교류 MOU 체결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왜 급하게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약정을 체결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유협정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MB정부 시절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좌절된 선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도 성의 있는 조처도 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2년 동안 추진되지 않는 등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추진하며 대일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국민 불통과 국회 무시가 또다시 재현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차 2015년 경제정책에 대해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은 이미 예상되었지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세수 부족액이 지난해보다 49.4% 증가한 14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부자 감세와 정부의 장밋빛 세수 전망으로 재정 건전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이른바 트위노믹스는 단 6개월 만에 실패 선언을 해야 할 수준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란 미명하에 실시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1060조 원으로 급증했고 무분별한 해외 자원개발과 SOC 사업 등으로 공공부채는 1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틀 것을 다 푸는 규제 완화 정책이 재벌 편향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더 이상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트위노믹스가 가계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길 잃은 트위노믹스가 가야 할 방향은 재벌 감세도 대기업 우선 성장 추진 정책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고 있는 가계소득 중심 성장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엉터리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인사개입과 전행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맞춰 충실히 수사를 진행하더니 유출된 문건은 허위라는 결론에 껴맞추듯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종천 전 비서관을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허위 사실인지 국민들은 그 여부를 알고 싶은데 검찰의 수사로는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 금융권 인사에 개입했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디까지 문고리 3인방의 입김이 미치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이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검찰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비선실세,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10시부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에 122개의 법안을 비롯하여 2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9개의 활동기간 연장 등 총 14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23일 3+3 회동에서 합의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될 예정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세대란 등 심각한 주거문제에 대해서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처리됩니다. 2014년 최악의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모두 슬퍼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이라 이름 붙였던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특위위원이 오늘 선출됩니다. 여당 측 선출위원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아쉬움이 남지만 오늘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출로 4.16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회의가 2015년 양의회에서 민생 국회로 이어지는 가기가 될 수 있도록 우용군 원내대표 이하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